코로나 소식 픽뉴스 시간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유호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난감한 소비 쿠폰입니다. 정부가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준다고 했던 그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숙박, 여행, 그리고 외식 등에서 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이었죠. 이 쿠폰이 지난 8월에 처음 발급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결국 이틀도 안 돼서 중단된 바 있는데요. 이후 코로나19가 좀 안정세를 보이자 지난달 조심스럽게 쿠폰을 다시 재개를 했는데 지금처럼 또다시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로에 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난감하게 된 거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중단하겠다는 겁니까? 뭐죠? 네, 중단은 없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1.5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그대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음식 섭취가 금지되고 그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방역 수칙이 좀 더 강화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철저한 방역 조치 아래 소비 쿠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일단 숙박 할인 쿠폰의 경우만 보면 정부가 100만 개를 기획을 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나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만 명이 넘게 이 쿠폰을 이용해서 이미 예약을 마친 상태, 여행 이런 것들이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방역 관점에서 보면 자칫 독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부로서는 이렇게 계속하게 된다면 방역의식을 당부하면서 외식이나 여행 등은 좀 부추기는 듯한 이런 곤란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게 생겼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또 8.15 집회. 이거 지난번에 했던 그 집회 얘기인데 왜 나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가 이번에 또 이제 8.15 집회를 언급을 하면서 이 확산세를 두고 광복절 집회 탓을 또 한다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네. 이 논란이 됐던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기보다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8.15와 그때 많이 발생했을 때 아마 지역사회에 꽤 많이 잔종 감염을 시켜놓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잔종 감염이 지역사회에 계속 있었고 이것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소규모, 그다음에 다발성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늘어났고 이때 남아있었던 감염 가능성, 뭐 예를 들면 무증상 감염자가 되겠죠. 이 그런 것들이 지금의 확산세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걱정했던 게 헬로윈데이나 아니면은 그 지난 주말에 크게 했던 뭐 민노총도 여러 곳에서 했지만 그런 집회 영향 아니냐는 우리 걱정도 하지 않았었나요? 왜 갑자기 다시 여기로 돌아간 거죠? 네, 일단 서울시가 오늘 그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민노총 집회나 헬로윈데이 영향은 아니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최근 확진자를 분석을 해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확진자가 많고 또 GPS 분석 결과도 보면 동선이 이 헬로윈이나 지난 노동계 집회의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을 한 건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데 또 광복절 집회 탓이냐라는 목소리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 김금식 위원장은 이 참담한 코로나 위기에 중국 탓만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다며 비판했습니다. 서울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아무래도 이렇게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나오니까 이제 입장을 추가로 내놨는데요. 이 서울시가 광복절 집회 때문에 확진자가 증가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추가 해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8월에서 9월, 그러니까 당시 이제 집단 감염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랑제일교회와 8.15 집회를 예시로 들었을 뿐이고 그 이후에 이제 찾아내지 못한 무증상 감염자들이 지역사회에 남아있으면서 지금의 집단 감염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의미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좀 비슷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사실 뭐 어디서 발병을 했는지 모르는 그 감염자들이 꽤 많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다시 거기까지 끌고 간다는 게 좀 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게요. 한국은 예외, 누가 한 말입니까?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게 예외냐 하면 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주요 국가들은 지금 앞다퉈서 백신 선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는 아직 협상 중인 상황인데요.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 이유를 특별히 조명을 한 겁니다. 실제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히려 모더나와 화이자가 계약을 재촉하는 상황이다라면서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받아내기 위해 협상 중인 것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미국 언론도 실제로 이런 발언을 실으면서 K방역이 백신 가격 협상과 성능 평가에 필요한 시간을 버는데 도움을 줬다라면서 한국은 백신을 기다릴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느 국가나 비싸게 돈을 주고 사고 싶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다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만 백신을 못 맞으면 어쩌나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런 불안 때문에 오늘도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는 전 국민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을 우선 확보하고 내년 가을까지는 우선 접종이 필요한 사람들의 접종을 완료할 거라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를 한 게 이달 중으로 만약에 백신 3천만 명분을 확보하게 되면은 어떻게 나눌지, 즉 누구부터 맞게 할 것인지 그 비중 계획을 이달 중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중에는 발표하는 거고 접종 완료는 내년 가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코로나에 걸리거나 숨지는 사람만 억울한 거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